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이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는 유럽과 아시아 해상 교육의 핵심인데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 등으로 위험한 분위기가 되자 전 세계 화물선들이 우회를 하고 있어 세계의 물류 대란이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국적 함대를 구성해서 예멘 후티 반군을 소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확살 등과 맞물린 문제여서 단순히 무력만을 사용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주식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미국인들의 주식 투자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수에즈 운하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탑 뉴스는 바로 이 수에즈 운하인데요. 정말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에즈 운하는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그 운하죠.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유럽, 또 유럽 쪽에서 아시아를 갈 때 배를 타고 갈 때 돌아가지 않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운하인데요. 사실상 아시아와 유럽 해상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거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때 반드시 거치는 곳이죠. 아프리카를 이 운하가 없으면 수에즈 운하가 없으면 아프리카를 돌아가야 되잖아요. 삥 돌아가야 되는데 거리와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상 교육의 핵심인 곳이 바로 이 수에즈 운하입니다. 근데 이 최근 들어서 전 세계 화물선 물동량의 30% 정도가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들과 이용하지 않는 선박들은 다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먼 항로를 택하고 있는데 이러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보다 평균 한 2주 정도가 더 걸린다고 그래요. 2주가. 그렇겠죠. 굉장히 지연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아주 혼란스럽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왜 2주나 더 걸리는데 네. 그렇게 엄청나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하나요? 네, 그거는 이제 수에즈 운하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네. 지정학적으로 아주 불안합니다. 중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수에즈 운하는 국제 정세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중동 상황 때문에 화물선들 그 항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는 그 예멘 후티 반군이 수에즈에서 드론을 띄워서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지구를 이제 아주 대규모로 공격하면서 이 양민들을 학살하자 그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공격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죠. 뭐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선박만 골라서 공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화물선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그쪽으로 못 가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 통과를 지금 포기하는 선박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세계 아주 큰 해운사들이 이 화물선들 특히 이 화물선들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컨테이너를 실은 수많은 화물선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CNBC의 보도를 보면 머스크와 하팍로이드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뭐 너무나 유명한 해운 회사죠. 덴마크 선사로 세계 2위의 초대형 해운사입니다. 이 머스크사가 운영하는 지금 선박들이 돌아가고 있다고 그러고요. 하팍로이드는 독일 선사입니다. 세계 5위의 역시 그 초대형 해운사인데 하팍로이드의 그 선박들도 수에즈 운하 이용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난주 금요일 15일에는 MSC마저 수에즈 운하 통과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SC가 바로 세계 최대 해운사입니다. 현재 세계 해운사 1위가 바로 이 스위스의 MSC인데 MSC마저도 수에즈를 포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머스크 탱커 세계 최대 유저선사 중에 하나인데 역시 수에즈 운하를 포기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해운사들이 속속 수에즈 운하
포기를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 운송의 차질이 굉장히 크게 빚어지겠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죠. 예. 크리스마스를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연중 최대 쇼핑 대목인데 이 컨테이너에 실린 수많은 그런 그 물건들, 상품들이 이제 빨리 전 세계로 퍼져 나가야 되는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화물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게 되면 한 2주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연휴 쇼핑을 앞두고 물류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하는 좀 지적이 나오고 있고,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선 물동량의 30%가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세계 교역 물량의 약 12%가 통과하는 핵심 관문 중의 관문인데, 이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관문이 예멘 후티 반군 공격으로 유명무실해진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 2021년 3월에 대만 에버그린 선사 소속 에버기브노가 이 수에즈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에버기브노가 6일을 수에즈 운하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그때 그 6일 때문에 전 세계 물류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 에버기브노도 못 나가지만 이 에버기브노가 6일을 딱 막고 있다 보니까 채증이 생기고요. 양쪽에서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채찍이 일어나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물류 네. 대란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세계 3대 해운사들이 전부 다 지금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심각한 물류 대란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좀 지적이 나오고 그럼 있습니다. 이집트도 굉장히 손해일 텐데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손해인데, 운하가 이집트 거니까. 손해지만 그러나 지금 뭐 이스라엘이 얽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그런 또 문제,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복잡하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남미에 있는 이 뭡니까 파나마 운하. 파나마운하도 지금 가뭄 때문에 네. 저희 수위가 줄어들어서 줄어들어, 지금 뭐 네. 통행량을 대폭 줄였다 네, 그러는데 네, 네, 그 그렇죠. 운하들이 지금 아주 완전히 큰일 났네요. 큰일 두 군데가 났네요, 다. 정말. 이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뭐 좀 강력히 대응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에즈 그래서 운하는? 강력히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좀 들어왔는데요. 다국적 함대를 구성해서 예멘 후티 반군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그래서 긴급히 40여 개국이 참가한 장관급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홍해 항로 민간 선박보 다국적 함대를 구축하겠다. 여기에 모든 국가들 참여해달라 이렇게 촉구했다고 합니다. Operation Prosperity Guardian, 번영의 수호자 작전을 창설한다는 발표를 했고요. 네. 이런 그 타이틀에 걸맞게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합니다. 미국, 영국, 바레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세이셀 공화국,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지금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홍해 남부와 예멘 인근 아덴만 등에서 합동 순찰하면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레인이 들어간 것은 그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군 연합체인 연합 해군사령부가 바로 이 바레인에 있죠. 그래서 네. 바레인이 지금 참가했고요. 세이셸이라는 국가는 좀 생소하실 텐데 공화국인데요.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이 세이셸도 지금 참여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지금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수에즈 운하 상황이 불안정해진 것이 미국의 업보다라는 지적이 네.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악화된 게 예.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그 지금 공격, 이 양민학살 이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장기화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육로가 지금 막혔잖아요. 전쟁이 나니까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육로가 막혔고 하늘길도 위험하잖아요. 전쟁 예. 나니까. 그러니까 육로와 하늘길이 막히고 이러니까 이제 배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쪽에 특히 석유 수송량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후에 14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그 수에즈 운하 쪽으로 가는 예. 석유. 왜냐하면 유럽의 경우에 중동으로부터 홍해를 통해서 석유를 수입해서 들여오고 있고, 러시아 경우에는 홍해를 통해서 아시아로 석유를 수출하기 때문에 또 통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홍해 상황이 석유를 수입하는 유럽, 아시아 모두에게 굉장히 좀 중요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해의 어떤 위기가 더 지금 고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적당한 시점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계속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 그 이 수에즈 운하가 이렇게 된 데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길게 끌고 간 미국의 원자가 있지 않느냐는 지금 논란이 일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를 공격하면서 민간인을 지금 살상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멘 후티 반군이 반발해서 이스라엘 선박 공격을 선언하고 이
수에즈 운하 홍해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지금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양민학살을 방조한 미국의 탓이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좀 걱정스러운 게 예멘 후티 반군을 지금 섬멸하겠다고 또 다국적 함대를 구성하는데 이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죠. 이스라엘 물론 뭐 그 수에즈 운하와 이스라엘이 거의 지리상으로 비슷한 데 있다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여기에 지금 수에즈까지 지금 미국이 계속 전쟁을 확대하고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 계속 지금 전쟁 하나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고 그걸 또 세 번째 전쟁까지 이렇게 지금 나게 해야 되는가 이런 점. 그래서 이렇게 무력을 가지고 이 세계 모든 이 갈등과 이슈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이러다가 아시아 쪽에서 북한이나 대만 쪽에서 무슨 일 터지면 그럼 미국은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다 전쟁을 홀로 여기저기 다 할 겁니까? 아무튼 굉장히 그래서 일각에서는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미국이 과연 지구촌의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의도대로 다 몰고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 홍해 사태도 가라앉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뭐 이스라엘 쪽이 조금씩 뭐 태세 전환이 네. 조금 감지가 그쵸. 된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같아요. 맞아요. 미국도 힘들어요. 지금 힘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태세 전환하지 않으면 미국도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난 일요일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방문해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공동 기자회견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가자지구 내 여러 지역을 곧 구분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임무 달성한 모든 지역에서 그러니까 명목상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이렇게 그 선언하고 거기서 달성했으면 하마스 많이 죽였으면 그 다음 나오고 거기 이제 양민들이 살게 해주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한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작전을 다음 단계로 전환할 수 있다. 가자지구 주민들을 되돌아 오게 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남부보다는 북부에서 먼저 이스라엘 공격이 시작됐고 지금 남부로 옮겨갔잖아요. 그러니까 북부는 이제 공격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양민들을 민간인들을 거기 살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죠. 대규모 공격을 이제 끝내고 고강도 작전을 좀 끝내고 저강도 작전으로 전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하마스만 정말 골라가지고 외과 수술하듯이 타격하라, 타깃을 삼아서 공격하라 이런 얘기인데, 뭐 조금씩 이스라엘도 이제 좀 물러서는 상황이 되지 않나. 뭐 수에즈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스라엘도 정말 곤란해지고 미국도 곤란해지고 다 곤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악화되기 전에 네. 무언가 좀 평화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엔 경제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네.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일요일 이틀 전 보도한 내용인데요. 연방준비제도 소비자 금융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걸 보면 작년 기준 2022년 1년 기준으로 미국 가구의 약 58%가 주식을 보유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가구 10가구 중에 6가구가 주식을 보유했다는 건데 정말 대단한 거죠. 2019년 조사 때 53%가 역대 최고치였는데 이거를 넘어서서 58%까지 좀 올랐습니다. 근데 뭐 저희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늘긴 했습니다만 주식 증가폭도 또 굉장히 또 네. 최고치를 보였다는 소식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보도를 보면 직접 투자 가구가 2019년 15%가 증가해서 역대 최고 증가폭, 2019년 15%가 역대 최고 증가폭인데 이번 2022년에 조사했더니 증가폭이 21%. 그래서 역대 최고 증가폭도 깨트렸다. 1989년부터 조사가 시작됐는데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미국인들의 주식 투자 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투자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직접 투자가 있고 간접 투자가 있는데요. 네. 직접 투자는 당연히 본인이 직접 주식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게 이제 직접 투자고, 간접 투자는 뭐 401k라든가 네. 은퇴연금. 은퇴 그러니까 본인은 은퇴연금을 들었는데 그게 돈을 불리려면 그렇죠. 거기서 주식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접적인 투자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주식 투자한다는 생각은 안 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본인이 401k 같은데 뭐 은퇴연금 하면서 투자성 생명보험도 뭐 있고요. 그렇고 생명보험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돈을 불리는 거는 역시 이제 주식 투자죠. 그런 간접 투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까? 역시 그게 그만큼 편리하니까요. 예전에는 주식 투자라는 게 쉽지 않았고 그렇죠. 남의 나라 뭐 다른 사람 일 같이 느껴졌는데 요즘은 로빈훗이라든가 위블 같은 최신 앱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주식 투자할 수 있고요. 찰스 슈왑, TD 아메리트레이드, 뭐 이트레이드 등도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 수수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 거 이게 네. 굉장히 큰 네. 이유라고 합니다. 이제 뭐 투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아니죠.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투자라면 우리가 거창한 느낌이 드는데 네.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스마트폰 시대가 오기 전에는 주식 거래하려면 투자회사 찾아가고 증권회사 찾아가고 그럼 거기 전문가한테 증권회사 직원한테 부탁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주고 또 수수료도 줘야 수수료 되고. 주고 네. 가끔씩 뭐 전화로 물어보고 이런 정도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스마트폰 일하면서 자기 다른 일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가 결국 투자의 생활화를 이뤘고 미국인들은 그것을 철저히 지금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집에 앉아서 할 일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뉴스다 보다 보면 주식이 괜찮다 그러면은 야, 이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팬데믹 시대가 지났는데도 끝났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죠. 계속 그 사람들은 뭐 계속 계속 가는 하게 거죠. 되는 네, 거죠. 그런 거예요. 한 번 하면은 계속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